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OX부터 해봅시다. 이 OX는 아까 이거 누가 했지? 누가 할 차례지? 이준이, 정민이 했고 나은이 했고 그다음에 아니야 현지 했어. OX X, O. 자, 위험 추구형 성향을 가진 고객들은 안정성이 높은 거 당연히 아니겠죠. 안정성보다 수익이 높은 거.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위험 회피형의 고객과 달리 위험 추구형의 고객에게 추천,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모두에게 둘 다 추천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강좌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노인들의 잔고를 보고 은행 직원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봤자 요새 2%도 이자가 안 옵니다. 할아버니, 아버님 이거 좋은 투자할 때가 있는데 투자를 해주세요. 이거 거의 손해 갈 나름이 없어서 얼마 전에 그 홍콩 ETF는 뭐라고 팔았냐면 할아버지들한테 홍콩이 망하지 않은 이상은 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혹하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홍콩에서 시위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어. 자기네들 다시 그치 뭐 중국에서 독립하고 싶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때 홍콩 주식이 완전 나락을 친 거야. 곧 그 펀드가 만기가 다 돼가는 상황인데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 뭐 그 자기 계산해봤자 크지도 않아. 뭐 한 1억 적게는 막 1,000만 원, 2,000원부터 해가지고 자기 노령에 있는 노후 대비할 그 돈까지 다 은행에 한 단위가 몇백억 단위를 팔았어. 근데 그게 지금 다 손실이어가지고 거의 50% 이상 까먹는 거가 다 기본이었어. 그냥 반토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어놨는데 하루아침에 한 2년 만에 5천만 원이 된 상황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집단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분명히 나 위험 회피형이라고 분명히 설문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일 거라고 나는 모르고 이 사람이 절대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다. 홍콩이 망하지 않은 이상은 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한 거다. 그렇게 된 건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한마디로 그거를 불안전 판매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 이 고객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판매가 취소가 돼. 판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우리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 은행이 만약에 걔네들 손실을 잃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5천밖에 안 돼. 맞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들 전부 다 난리도 아니었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알잖아. 이 펀드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잖아. 그래서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식은 내가 그 하나하나 주식을 다 공부해가면서 그 기업에다가 넣는 거고. 삼성만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삼성도 봐. 지금 5만 원.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 한참 8만 원 거의 10만 전자 간다 그랬는데 지금 5만 원대야. 그 10만 전자일 때 들어간 사람은 지금 여기 5만 원 5층에 있는 거야. 원래 10층에 있다가 뚝 떨어진 거야. 근데 망하진 않지만 밑으로 나락으로는 갈 수 있지. 실적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한 20년 묵어놓으면 나중에 돈 많아서. 걔 누구냐? 그 대만 그게 뭐냐? 걔네들 반도체 업체. 어디지? 반도체 업체 걔 누구지? 그 무슨 젠슨황. 아니 걔는 엔비디아. 그래 엔비디아도 반도체 회사잖아 대만.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걔네들이 지금 그 AI 반도체 거의 다 먹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실적이 뚝 내려갔잖아. 5만 원에 자, 볼게요. 자, 금융상품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회피형, 추구형. 각각 다른 상품들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맞아. 위험 회피형은 투자보다 화폐. 나 위험 추구는 수익. 오른쪽이 더 크다. 그치? 자, 위험 회피형 투자는 자,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이 실패로 인한 불만족이 더 크니까 회피하는 거겠고, 그지? 그 다음에 추구형은 당연히 내가 똑같은 돈을 얻을 때랑 똑같은 돈을 잃을 때랑 내가 얻을 때 더 큰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위험한 걸 알아도요. 그 다음에 1번의 정답은 예준이 몇 번? 5번 맞습니다. 상품 유형 첫 번째 문단에 있었고요. 기대 효용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3번 문단이 있었고요. 성향 분류 효과했을 때 당연히 상품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겠지. 4번 문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양할 것인가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예준이? O? X? O? X. 그 다음에 지민이 2번 몇 번 했어? 맞아요. 자, 같은 구간에 얘는 똑같이 500원을 벌었을 때 만족도가 10이나 돼. 그리고 돈을 잃어버려도 크게 타격이 없는 사람이네.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거야? 투자 성향, 이 기억은 뭔데요? 위험 추구형이었다. 근데 선생님도 그냥 은행에 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자, 봐봐.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이 더 크면 위험 추구.
그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A 플러스 1로 증가했을 때 그 한계 효용이 어떻게 감소했을 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더 크다. 그래서 화폐량이 증가할 때는 효용이 많이 느끼는 거고, 그지? 화폐량이 줄어든다? 그럼 효용을 적게 느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했어, 지민이? 아, 또 지민이네. 미안해. 3번, 나래 3번 몇 번 했어?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똑같이 투자를 50 투자를 했어. 봐봐. 얘는 투자 수익이 400 한 번에 이제 수익이 있으면 450이야. 근데 확률은 20밖에 안 돼. 그럼 얘는 잃어버릴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80%인 거지, 그지? 얘는 마이너스 확률이 60. 그러니까 위험도가 더 큰 거는 뭐가 해당되는 거야? A가 더 위험도가 크다. 근데 A하고 B가 뭐가 더 위험도가 크냐 적냐 상관없이 일단 병은 현금을 보유하겠대요. 얘는 위험 회피형이지, 그지? 위험 회피. 근데 똑같은 상품인데 투자 비용은 50, 50 똑같은데 A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있고 B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있어. 근데 A는 수익을 얻을 확률은 적지만 한 번에 수익을 얻었을 때 얻는 돈이 큰 거고, 그지? 얘는 수익을 얻을 확률은 40인데 투자 수익은 이만큼 적어.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더 적은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더 위험도가 더 큰 사람이야? A가 더 위험도가 더 큰 사람이지, 그지? A를 투자한 사람이. 그러니까 을인 거지. 그래서 4번에 병은 값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아닙니다. 그냥 병은 상관없어. 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투자 안 하고 어디에다가 그냥 현금을 보유하기로 한 거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러면 빈칸 빠르게 넣으면 위험 회피는 화폐 보유, 그 다음에 추구는 투자, 그 다음에 누군데 여기서는 병이고, 근데 둘 다 갑하고 일단 둘 다 투자를 추구합니다. 근데 누가 더 위험 추구형이나를 보는 거지, 그지? 그지? 얘는 80, 얘는 60. 얘가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성공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지? 그래서 위험도는 A 상품이 더 크죠. 그 다음보다는 B 상품, 그 다음에 현금 보유가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자, 이준이 볼게요. 뭐예요? XX55 마지막에 X. 사자성어를 모르는구만. 그래, 전전 반칙이 잠을 잘 못 잔다. 맞아. 이렇게 누웠다, 이 모로 누웠다가 이렇게, 그렇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전전 반칙은 언제 잠을 못 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밤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봐봐, 얘들아. 자, 사랑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와. 언제 오나?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거 전전 반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도 전전 반칙 되는 거지. 쌍욕 볼 때마다 3cm 높은 거. 예준이 너 이쪽으로 와. 저. 이쪽으로 와. 아니 저 그럼 어떻게 할래? 한마디도 안 하겠어. 그 다음에 2번은 정민이. OX. OX. 맞아요. 축구 경기는 섬 사람들을 회유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챙기려는 조백헌의 원작?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백헌도 원래는 좋은 뜻으로 왔어. 이 소록도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었었던 거야. 자, 섬 사람들은 조백헌 원장의 계획에 긍정적으로 호응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어요. 왜? 이전 원장이 10명 정도가 바뀌었는데 계속 거기서 진짜 소록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뭐에 욕심이 많았던 거야? 명예나 권력을 가지려는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장벽은 조백헌 원장에 대한 섬 사람들 계속해서 신뢰 안 합니다. 그지? 그 신뢰를 계속 가리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섬 사람들과 장로들은 간척 사업에 대한 같은 반응. 자, 섬 사람과 간척 사업 같은 반응 맞아요.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기억은 섬 사람들이 간척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야? 원장이, 그지? 간척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거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에 우리 빈칸 그때 안 했던 거 빨리 넣어보겠습니다. 조백헌은 원래 군의관이었어. 자, 소록도에 맞아요. 병원장으로 왔어. 그리고 이상욱은 보건과장이고 원래 소록도에서 쭉 살았던 사람이라 그 사람 지금까지 이 소록도에 어떤 원장들이 왔다 갔다 사람이 복지야. 공간. 복지. 뭘로 꾸민다고? 공간. 공간은 뭐 어떤 공간인지 수식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공간 아니야? 애초에 공간이 아니야. 소록도는 공간도 아닌 거야. 그다음 환자들은 그분의 말에 박수 치며 호응을 했다. XO. 조백헌은 이상욱의 말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처음엔 계속 반신반의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상욱이 그치 동상 얘기를 하니까 이전에 원장들이 진짜 여기서 한 짓이 진짜였구나 하고 이제 웃음기가 사라진 상황이 된 거야. 그지? 오. 자, 그 다음에 조 원장은 이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 원장 이상욱은 동상 얘기를 하며 과거. 권력욕을 보일 것이라고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주된 갈등은 조 원장이랑 이상욱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조 원장이랑 섬사람들, 그 다음에 조 원장이랑 장로들 간의 갈등이 주된 갈등이었지, 그지? 그다음에 주정수처럼 일단 결국은 뭐 맞아요. 권이나 명, 예, 오, X. 조 원장 간척 사업 하고 싶어해. 소록도 주민은 부정적으로 봐. 왜냐면 결국 이거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좋은 거 있어 이런 거지. 그지? 장벽들은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 조백헌 원장이 동상을 세우려던 이전 원장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소록도. 시간이잖아, 시간. 어느 봄날 소록도 올 수도 있죠. 시간이 그럼 시간은 어디 있어? 봄날이 시간이고 어느 봄날 오후 공회당 마을 장로 7명. 중회당이에요. 공회당. 공회당. 중회당은 또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장로. 장로들 설득하려 했다. 부정적에서. 그래서 주로 외적 갈등이 있다. 그다음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 장로들의 반응을 보고 기운이 빠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갈등이다? 외적 갈등 아니고 내적 갈등이다. 예준아 옮길 거야? 아니 언니가 그다음에 나은이 1번 서술상의 특징. 맞아요. 계속해서 즉 주원장이랑 상욱이, 그다음에 그 장로들과 그다음 병원장 계속해서 그 두 사람 대화와 행동을 제시해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주된 갈등이 이제 외적 갈등이긴 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맥이 풀렸다. 이 부분부터는 주원장의 내적 갈등도 다루고 있다. 조원장이네.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서원이 했어. 몇 번? 잘했어. 자, 자신과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전개에 대해서 당황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소록도의 전 원장이 섬의 나환자를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 원장은 당연히 지켰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래. 왜냐면 동상을 세웠대. 약속 대신에 동상만 세우고 갔대. 그러다 조 원장이 맞아요.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진지하게 이제 맞아요. X. 그 다음에 3번 현지 몇 번? 했어? 한번. 이거 페이지 141페이지. 4번.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야기 줄거리 끝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결국은 이 원장이 이 마을을 좀 아름답게 꾸미려는 해피엔딩 비슷하게 각인가. 근데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너네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의 힘이 위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면 결국은 윗사람이 거기에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사실 아직도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래, 어르신들은 다 좋아해. 우리 할머니도 똑같아. 우리 할머니도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어. 93세에 돌아가셨거든. 우리 할머니 죽을 때까지 무조건 보수당만 찍었단 말이야.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수당이야. 그래.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선거를 걸리지도 않아. 항상 선거를 빠뜨리지도 않고 항상 가졌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도 물론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 가난한 전쟁 이후에 가난한 나라를 뭐 잘 산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막 계획적으로 막 하겠겠지. 처음부터 뭐 지가 명예욕을 가지려고 했겠어? 근데 결국은 위로부터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아래쪽으로 내리는 명령에 의한 변화는 결국은 그 윗사람이 뭐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명예욕을 가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질문을 왜 하고 앉아있니? 아니 정치가 아니라 정치지.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 태어났을 때 그게 있었어. 통금이 있었어. 통금. 그래, 12시 이후에 돌아다니. 통금 시간 12시 이후였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을 거야.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통금 80년대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그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아침 될 때까지 그 유치장에 있어야 돼. 새벽 6시에. 진짜요? 그래. 아니 그럼
그래가지고 2시까지는 몇 시에 자 얘기 들어봐. 선생님이 병원에서 못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밤에 엄마가 이제 그럼 어떡하?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애가 나와지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밤에 병원을 못 가요.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가 나와서 너무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나야 될 것 같은 거지. 병원을 못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애를 받겠어. 우리 아빠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근처에 사셨대. 그래서 아빠한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빠의 엄마인 거지. 친할머니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뭐 어떻게 몰래 이렇게 피해가지고 갔겠지. 이렇게 안 잡히게 갔는데 결국 못 온 거야. 할머니 데리러 갔다가 통금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밑에 집 아줌마랑 주인집 아줌마랑 애를 낳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정육점 사장님이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칼이 있으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손도 칼퇴출 해가지고 이제 칼로 쭉 해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집에서 태어났어. 나 아이까지 자르는 그래. 선생님이 통금의 피해자야.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되게 배꼽 못생겼어. 전문가가 잘라주지 않아가지고. 그래. 막 사고 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이제 그게 막 염증 생기고 그지 칼에 만약에 세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 만약에 아니, 제대로 막 응급 상황이어도 못 가요. 당연히 엄마가 만약에 출혈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병원 전화해도 아마 안 올걸?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어딘지. 그래. 그런데 뭐가 그 시대를 그리워할 수 있겠어. 절대 그 시대를 안 근데 그리워하지. 할머니 그 선생님 어머니는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뭐 잘 살게 됐으니까 그렇겠지. 그지? 자, 장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조원장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계속해서 간척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원장은 그래서 이 얘기에서 계속하는 게 뭐냐면 자꾸 조원장이 뭐 합시다. 우리 이 소록돌이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저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결국 지가 소록도의 주민들이 아니야. 결국 지는 뭐야? 지배자야. 섬 사람들이 피지배자야. 결국은 이 인물 간의 역할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이 조원장이 이 지배자가 뭐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결국은 동상 세우게 되는 건 거야. 박정희도 처음부터 동상 세우려고 했겠어? 근데 하다 보니 욕심 나는 거지. 내가 좀 이 대통령 더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장 크게 걔가 잘못한 게 뭐 때문에 잘못한 거야? 걔가 종신으로 대통령 하려고 법 바꾸려고 하다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야. 결국 걔도 김일성처럼 되고 싶었던 거지. 근데 박정희 때도 민주화운동 일어났어. 계속 민주화 운동 했지. 근데 그때는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다 죽었어. 박정희 때는 술자리에서 내가 대통령 욕하잖아. 그 다음날 걔 지도세도 없이 사라져. 진짜? 그나마 전두환 때는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박정희 때는. 전두환에서 안 그런 거 없지 않아? 근데 정두환 이제 그 5.18 때문에 그런 거 아예 그냥 국민들한테 총을 쏜 게 가장 큰 죄고 박정희는 뒤로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삼청교육대 이런 거 다 박정희잖아. 네. 길가에 거지들 그냥 다 잡아가서 삼청교육대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시켰어. 그리고 박정희가 제일 많이 한 거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서 간첩이 왔다라고 거짓말해서 걔네들 하루 만에 사형시키고 그랬어. 그게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지. 이거 간첩한테 죽였잖아. 걔는 간첩 맞지? 간첩이 뭐 하여튼 누가 폭탄 던졌지. 총 쐈지. 그지? 근데 간첩이었어? 간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선생님 전두환 보신 적 있으세요? 전두환은 본 적은 없지. 근데 몇 살이에요? 아니 몇 년도 출신? 선생님 80년대 출생이라니까. 아까 80년대. 전두환 선생님이 5.18 며칠 전에 태어났네. 이제 저희 외할머니 1년 전에 광주에 살았는데 응. 5.18 나는 1년 전에 이사하셨대? 정말? TK. 내 친구분이 그걸 알려줬는데 엄청 무서워. 그래. 그 광주에 친구가 있거나 가족들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한 다리만 걸치면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때.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진짜 용서할 수 있겠어, 그지? 전두환이나 이런 네, 사람들. 아직도 보시셨거든요. 뭐 그거야 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우리 정치 같은 관련된 책 얘기 나오면 얘기 한번 해보자. 자, 구태의연하다. 자, 봐봐라. 구태의연은 옛 모습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야. 이게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즉 개성이 없어. 새로움이 없어. 그걸 구태의연한 거고. 자, 난역난제는 약간 예준이하고 이준이네. 누가 더 골 때리는지 지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누가 지금 선생님을 더 열받게 하는지 지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난역난제야. 근데 물론 난역난제는 좋은 거지. 잘해서 누가 1등인지를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 건 거야. 그지?
백중지세. 그다음에 여반장은 여가 같을 여자입니다. 반장은 손바닥을 뒤집는 거야. 즉 손바닥 뒤집는 거 같다는 얘기는 너무 쉽다는 얘기야. 누워서 뭐 먹기?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자, 그다음에 읍참마속은 봐봐. 고사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이 봐봐. 굴령을 어겼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군인이 굴령을 어겼어. 걔 때문에 패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얘 잘못이 큰 거지. 근데 굴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낀 사람이라도 그 굴령에 따라서 걔의 목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한 건 알지? 꼼꼼한 거. 그 다음에 출사표. 자, 출사표는 요새는 약간 관용구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기본적인 뜻은 얘가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때 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출사표야. 근데 우리 임금님에게 출사표를 던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드렸겠지. 근데 요새는 관용구로 출사표를 던진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큰 뜻을 품고 경쟁이나 경기 따위에 나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걸 씁니다. 출사표 던진다라는 걸 다 통째로 쓰는 거야. 떨어졌잖아. 뭐가? 김문수 그래 경선에서 떨어졌잖아. 그다음에 7종 7금. 자,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준대. 그러니까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밀당한다는 얘기야. 줬다가 폈다가 줬다가 폈다가. 됐죠? 그다음에 황골탄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거의 뭐 페이스 오프 정도가 돼야 황골탈태야. 그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대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1번은 노이로제. 분리하다 비타 성향. 분류하다. 특별 조어. 비탄. 반박 행동. 성향. 특별히 선호하는 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반복해서 익어버린 행동.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그다음에 자기 힘으로 살아감. 그럼 급하게 재촉해서 요구하다. 그다음에 이 유치하다라는 거, 뭐 올림픽 유치한다, 월드컵 유치한다잖아.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그다음에 11번의 정답은 맞아요. 3번. 보유하는 거, 소유하는 거. 긍지는 자긍심. 그다음에 완전 새로운 공간이 되겠대. 황골 탈퇴. 그다음에 문법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약간 좀 감이 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자, 조사는 앞에 체언이 오면 걔는 조사야. 자, 느낌 반응, 느끼다라는 건 체언이 아니잖아. 용언이잖아. 이 용언은 반드시 얘가 혼자 단독으로 써야 돼. 새로운 단어야. 느끼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반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의존명사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느낀 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라는 건 체언이잖아. 대명사잖아. 대명사 체언은 무조건 다음 조사랑 붙여야 돼. 그래서 조사는 붙여 쓰는 거니까 기억. 그래서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단위를 나타내는 건 띄어 쓰고, 그지? 열살. 그 다음에 햇살. 명사지? 명사는 뒤에 있는 조사랑 붙여 써야 돼. 체언이니까 처럼은 붙여 써야 돼. 그럼 얘는 41항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답니다. 하다라는 용은 때론 단어가 있잖아. 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 이 동사는 당연히 다른 단어랑 띄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는 뭐야? 의존 명사다. 그래서 할 수. 됐죠? 그 다음에 3번. 일 체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가 아웃사이드가 아니잖아. 바깥이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모르다라는 거, 이 밖에가 부정어랑 같이 오면 야, 너 그거 밖에 안 되니? 야, 이 부정어랑 오는 애야. 그럼 얘는 이 하나가 통째로 조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조사는 반드시 체언이랑 붙였어야 돼요. 그럼 얘는 조사는 붙여 쓰는 거니까 41항. 그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거 띄워야 돼. 43항. 그다음에 보조용어하고 본용어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지만 다만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앞에 조사가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 그래서 47항에 다만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는 거, 아는 척, 알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의존명사 척은 띄어 써야 돼. 그럼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는 거니까 42항. 그다음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뭐뭐 등, 그지? 그다음에 뭐뭐 대 할 때 이게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청군 띄우고 대 대꾼이야. 그럼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45항에 해당되는 거. 네, 2번 안 했어요. 2번을 안 했어. 미안해. X. 자, 조사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잘못됐어. 바뀌었어. 뭐가? 의존 명사가 의존이지.
의존명사가 의존되는 말. 얘는 조사가 단어이지만 혼자 못 쓰이고 딴 애랑 붙였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맞는 말. 아니 왜요? 띄웠어야죠. 어? 아니 자립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미란 얘기야. 그러니까 용언에서 어간이랑 띄었으면 안 되지. 어미를 용언에 어간이랑 어떻게 띄었어? 무조건 붙여야지. 자, 그 다음에 무명은 체언이잖아. 체언은 붙듯이 붙여야 돼. 그래서 무명만큼 해야 돼. 그 다음에 올, 오다 라는 거 용언이잖아. 그래서 이 것은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었어야 돼. 그 다음에 날다. 아, 소리가 나다. 나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이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나다가 이 대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의존명사입니다. 대가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리다 라는 거 이거 용언이잖아. 이 당언. 용언은 다 무조건 다른 단어랑 띄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조건 5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 밖에가 두 가지 밖에가 있는데 하나의 밖에는 요거는 통째로 하나가 다 단어지. 뭐라 쓰는 부정어랑 같이 쓰는. 여기는 이 밖은 바깥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사야. 즉 두 개의 단어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밖에라는 거 이 밖에는 하나가 통째로 조사.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밖에를 붙여 쓴 거는 뒤에 있는 부정어를 함께 쓰여서 그럴 때인 거라. 그치? 이게 얘는 조사란 얘기야. 그다음에 니은의 밖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의 밖은 기읍과 달리 바깥과 즉 잠시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 맞는 말이겠네요. 근데 당연히 얘는 바뀌고요. 니은만 밖하고 애야. 모두가 아니고, 그치? 뭐만? 두 번째 것만. 그래서 5번이 틀렸네.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깥은 바깥인 거고, 그다음에 애는 조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치? 얘는 부정과 붙어야 돼. 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하고 부정어만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두 단어로 나눌 수가 이 밖에는 없고요. 그치? 얘는 2번하고, 그다음에 3, 그다음에 나눌 수가 있다. 4번. 4번일 것이냐, 3번일 것이냐, 두구두구두구 봅시다. 알다. 이건 단어가 용언이잖아. 띄었어. 약해지다. 이것도 따로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생각은 체언이잖아. 체언은 붙였어야지. 이건 조사잖아. 그지? 체언이 왔어. 그럼 얘는 조사인 걸로 붙였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다. 먹다는 건 따로 단어 띄었어야 돼, 이제. 그 다음 말은 체언이잖아. 그럼 얘는 만큼은 붙였어야 돼, 조사처럼. 그러면 띄었으기가 맞는 건 4번밖에 없네. 7번에 3번. 3번 3번 아니야. 1번이죠. 보자. 안개꽃 체언이지. 그러니까 이 밖에는 붙였어야 됩니다. 그게 조사예요. 너만큼 체언이잖아. 그럼 얘는 붙여 쓰는 거 맞고, 천어는 반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일단 띄어 쓰는 거고요. 어찌하다 띄어 쓰는 거 맞고요. 그럼 이제 어떤 항을 적용을 시키는지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니까 40이랑 맞는 말이고, 그다음 여기도 이 너만큼도 즉 조사를 붙여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42항이 아니고 뭐에 맞춘 거야? 41항. 그지?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건 43항.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아니니까 짜리는 붙여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어찌할 줄은 띄워야 됩니다. 의존명사예요. 그지? 그럼 얘는 어찌할 줄은 42항. 그 다음에 7연구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얘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46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아니야. 단음절로 된 단어란 얘기는 얘는 지금 삼음절로 된 단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46항이요. 그래서 이거 정답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 부정어랑 같이 붙는 건 이 밖에가 통째로 조사기 때문에 앞말과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큼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체언이랑 붙어. 그러면 격조사할 때는 당연히 붙였어야 되고 의존명사일 때는 띄었어야 되겠지. 자, 원은 단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띄어 쓰고요. 이 짜리는 조사,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당연히 그 단어에 붙였어야 되겠지. 그지? 띄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뭐 할 줄 몰랐다. 그지? 이거 의존명사야.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41, 42. 그 다음에 얘는 안개꽃 밖에가 맞는 거고요. 41 너만큼 41 맞는 거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건 띄워야 되고요. 43항 의존명사 띄워야 되고요. 42항 자 7연구실에서 숫자 7과 단위를 나타내는 자립명사 연구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맞는 말 띄었어야 되는 거 맞고 근데 모두 7과 단음절이 아니야. 7은 단음절이지만 연구시는 삼음절이잖아. 그렇지?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5 자, 지금 12분인데 오늘 되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진호가 없다. 그래 여기까지 하고 우리 22분까지 쉴게요.